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의 이은출, 장준걸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와 꽃들이 반겨주는 계절이 되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긍정훈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훈육 방식이 어떻게 자녀의 학습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이은출 선생님과 대화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긍정훈육의 기본적인 관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학습력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 선생님께서 아버님 역할을 하시고 제가 긍정훈육 코치 역할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역학을 많이 하여서 제 꿈이 뮤지컬 배우인데 연기 연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긍정훈육으로 학습력 기르기입니다. 우선 긍정훈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버님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되는 점이 어떤 건가요? 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특히 공부하라고 하면 더 싫어하고 잔소리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부는 많은 부모님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해야 할 필수적인 부분인데 아이들은 이런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혹시 긍정훈육이라는 이 단어를 얼만큼 좀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훈육에서는 이 긍정과 훈육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긍정은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고 생각의 다름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훈육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일러주고요. 행동을 교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긍정은 다른 말로 친절함이고 훈육은 단호함입니다. 친절과 단호함으로 여러 상황을 통해 아이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도록 연습하게 이끌어주는 게 긍정훈육이죠. 특히 자신의 학습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데 긍정훈육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긍정훈육을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긍정훈육에서는 강압적인 방식 대신 아이가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주의할 점은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발성을 일으키기 위해 자녀가 해야 할 것을 지시하기 전에 아이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가 느끼고 있을 감정을 읽어준 다음 아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제를 해야 할 상황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러주는 게 먼저입니다. 시작은 지금 뭘 해야 할 시간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이가 휴대폰을 하고 싶어하고 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감정을 읽어주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이 많이 하고 싶구나. 지금은 과제할 시간. 이렇게 친절한 어조이지만 명료하게 해야 할 것을 읽게 해줘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단계로 내가 오늘 해야 할 과제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너무 어려워한다면 우선 내 힘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렴. 이렇게 단계를 밟아 차분하나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도 잘 안 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 습관이 잘 들어있지 않은데 한두 번 이런 긍정훈육 방식의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좋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긍정훈육의 관점을 유지하고 서서히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아이를 격려하고
또 부모님 자신도 격려로 꾸준히 긍정훈육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아이의 상황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준다면 아이는 서서히 자신의 선택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신의 선택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연결됨을 자각하고 깨달으면 그때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습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적 동기 높이기입니다. 긍정훈육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적 동기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학습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이것도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해주시고 설사 조금 미흡하더라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정리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과정에 대한 격려입니다. 금방 효과가 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의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지기에 과정에 초점을 두시고요. 잘 관찰하시고 수시로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아이가 과제할 생각조차를 안 하고 게임에만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계별 접근을 해보시고 그런데도 역시 게임이 빠져 있다. 그럴 때는 부모님이 일반적인 대응은 너 과제 안 하면 게임 못해? 아빠가 몇 번이나 말했어? 하고 야단치거나 반대로 그래 알았다. 너 게임이 너무 하고 싶구나. 그럼 30분만 더 하고 나중에 해. 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훈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숙제를 끝내야 돼. 내가 숙제를 끝내면 게임 시간을 갈 수 있단다. 라고요. 단호함은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화를 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부모님이 화를 내는 경우는 아이의 행동이 부모님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 행동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길 때이고요. 더불어 부모님의 생각이 정말 맞고 정당하고 아이의 행동은 부족한 것 투성이일 때 그때 화가 일어나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는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얼어붙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반응이 앞서게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길러지질 않습니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부하도록 유도하려면 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꼭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 자신에 대한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지쳐있거나 또 조급함이 올라오는 순간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순간이죠. 부모님이 여유가 있을 때 긍정훈육도 의미 있게 잘 이루어집니다. 긍정훈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부도 자녀가 금방 스스로 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가 첫걸음 떼었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여러 번의 연습, 오랜 시간 실패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첫걸음을 떼게 되죠. 학습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네. 아이가 혹시 문제를 틀렸을 때 땡땡아 왜 이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대신 땡땡아 틀릴 수도 있단다. 이건 배움의 과정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의 학습 태도가 훨씬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학습과 긍정훈육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이가 공부할 때 결과보다는 과정에 꼭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강요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긍정훈육이란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교육 방법이고요. 그 목표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학습력을 기르기 위한 긍정훈육 방식은요. 첫 번째, 선택권을 주어서 내적 동기 높이기고요. 두 번째,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아버님 역할은요. 예를 들면 게임 전에 숙제하기처럼 자연스러운 규칙 만들기, 또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 주기 등입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부모 교육 상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일기 형식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ph9527@naver.com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출, 장준걸, 그리고 기술과 연출의 장명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